여러분, 미국 증시가 다우도 그렇고요, S&P 지수도 그렇고요, 나스닥도 그렇고 대폭락했습니다. 그야말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의심을 할 정도로 특별한 이벤트 없이 이게 폭락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부터 보면요, 나스닥은 전체적으로 4.96% 떨어졌어요. 4.96% 엄청나죠. 598.34포인트가 빠져서 11,458.10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올 초 말입니다. 3월이나 4월쯤에 있을 법한 일이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죠, 그죠? 어제 밤새 뉴욕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했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우지수도, 다우산업지수도 나스닥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2.78%나 떨어졌어요. 807.77포인트가 떨어져서 28,292.73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 끝에 와서 약간 받쳐줘서 이만큼 적게 떨어진 거지, 한때는 3% 넘게도 계속해서 떨어졌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마 많은 경제학자, 또 투자자, 그리고 일반 사람들까지 왜 이럴까, 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폭락했을까 궁금증을 굉장히 유발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이벤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민스키 모멘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스키 모멘트, 이게 뭔가 하면요, 하이먼 민스키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설명하기를 시장에 지속 불가능한 강세장을 거치고 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붕괴하는 순간이 온다, 이 말이요. 지금 미국 시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돈을 많이 풀었어요. 유동성이 넘치다 못해 유동성에 익사한단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기술주 중심으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동성이 많으니까 시중에 돈이 천지니까, 게다가 미국도 마찬가지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다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연일 사상 최고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돈들이 몰렸습니다. 사실 실물 경제는 그렇게 받쳐주지 못했거든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실물 경제 침체가 말도 못할 정도로 크고, 코로나19 제2차 확산도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도 장난 아니고, 여기에다가 11월 대선도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넘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했어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완전히 신기록 행진을 계속했죠. 나스닥 지수도 신기록 행진에 참여를 했고요.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이후로 29,000을 돌파할 정도로 난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떨어져서 그렇지 29,000을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3일 주가가 완전 곤두박질 쳤습니다. 완전 곤두박질. 이게 이제 실물 경제와 주가의 괴리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게 어쩌면 붕괴 조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주식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예, 뭐 테슬라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팡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예, 기술주와 비대면 대부분 기술주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장 한계에 부딪혔다. 성장 한계에 부딪히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붕괴가 오는 것 아니면 조정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바다하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팡이라고 하나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게 너무 주가가 편향되어 있다는 게 일반적이고요. 여기에다가 돈이 풍부하니까 망해야 될 기업이 안 망한다는 거예요. 좀비 기업이나 한계 기업이 계속 늘어나는 것. 예, 이게 시장에서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아, 시장에서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예, 경영상 굉장히 어렵다. 이 기업은 분명히 좀비 기업에 해당되고 한계 기업에 해당된다. 이것을 이제 투자자들이 눈치를 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렌트카 업체 허츠 같은 경우는 이미 망가졌다. 여기는 끝났는데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 뭔가 제가 기자 생활을 저도 오랫동안 했는데 25년 넘게 뭐 경제 분야에서 한 30년 넘게 일했는데요.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폭락되는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대부분이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벤트가 없이 이렇게 깨진다?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적인 일이에요. 충격적인 일.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더 두고 봐야지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요, 이게 실업지표도 좋았어요. 예, 실업지표도. 지금 전주보다가 13만 명이 줄어들어서 88만 1000명이 실업보험 청구를 했거든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 월스트리트는 95만 예상했는데 그거보다가 더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야, 이게 뭐지?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서비스업 구매관리 지수 PMI는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 뭐 전문가들 예상치하고 부합했습니다. 예, 58.1에서 56.9까지 떨어졌지만 뭐 전문가들도 57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도 혹은 금융당국도 지금 모두가 멘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진짜 본인 스스로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기술주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일지 아니면 붕괴의 전조현상인지 좀 더 두고 봐야지 알겠다. 이게 답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실물하고 예, 주가하고의 어떤 괴리가 굉장히 큰 것은 사실이에요. 굉장히 큰 것은. 예, 실제로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이 아니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습니다. 5.65% 급락할 정도예요. 예, 페이스북 같은 경우. 게다가 시카고 변동지수라고 하죠. 빅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카고 변동지수는요. 쉽게 말하면 증시공포지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26.46포인트에서 33.60포인트로 급등했습니다. 급등. 이 말은 시장에 굉장히 충격파를 주고 있고 예, 이 공포지수가 커진다는 것은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마 오늘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폭락이라서 감히 이게 뭘지 예, 재단하기에는 굉장히 빠르다 이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두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는 실물 경제의 실적이 뒷받침돼 주지 않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놀았다.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고 다우도 올라가고 S&P 지수도 올라갔다.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정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기술주 중심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예, 기술주 중심으로 뭐 애플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팡이라고 이야기하는 곳 말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들이 실적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니까 일시 조정하는 거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한국 시장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이제 보석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을까. 예,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자세히 앞으로 시장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